자, 그다음 항목 4번과 5번 가볼게요. 항목 4번과 5번도 역시나 작성 템플릿 작성 예시 AI를 활용해서 적을 수 있는 프롬프트까지 고정 댓글 링크에 남겨두겠습니다. 영상 시청 후에 보시면서 완성하시면 되고요. 4번 바로 갑니다. 공동의 목표 달성에서 의견 차 이런 내용 보시면은 당연히 대인관계 능력이죠, 이거. 협상 능력하고 갈등 관리 능력 평가하는 건데 이겁니다. 의견 차이가 발생할 거예요. 이견이 발생했을 때 원인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이 타협과 양보 과정에서, 그러니까 협상의 과정에서 타협과 양보, 그리고 상대에 따른 소통 스킬로 이 갈등하고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걸 평가합니다. 사실상 뭐 편차에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적으라고 하면 여러분들 다 경청했다고 적어요. 여러분들 경청이 뭐죠? 음. 경청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뭐 신경 써서 들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을 적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경청은 뭐냐면 상대의 말 속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경청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한테 짜장면을 먹자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친구가 나 어제 먹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경청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그 속의 의도를 파악을 못하죠. 그 사람의 의도는 짜장면 먹기 싫은데, 어제 먹었어? 그럼 짜장면 좋아하는구나, 오늘도 먹자,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숨은 의도를 찾는 게 경청입니다. 숨은 의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논리적 설득. 그냥 막무가내로 설득하는 게 아니죠. 내가 조금 양보하고 타협하고 상대가 정말 원하는 게, 상대가 받아들일 만한 제안을 제시했다, 분석해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양보할 수 있는 명분 제시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기에 내 의견이 옳기 때문에 설득했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팀을 위해서 제 의견이 더 좋다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팀원들의 지지도 그랬습니다. 내 의견이 더 좋다고 지지를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닌데 내 주장만 했다면 그거는 이제 독선적인 거죠. 그래서 AI를 통해 작성하실 거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어, 자, 요 경험 부분이죠. 근데 사실 요 정도까지 적을 것 같으면은, 요 정도까지 적을 것 같으면 그냥 적는 게 낫죠, 맞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경험을 썰을 풀어야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AI가 글을 갖다가 좀 부드럽게 만들어 줄 뿐, 노력은 여러분들이 거의 비슷하게 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꾸시려면, 만약에 AI를 통해서 적고 싶으시면 요렇게 이제 요것과 비슷하게 여러분들의 경험 썰을 갖다가 풀어내신 다음에 요걸 갖다 컨트롤 C V 해가지고 제시를 하시면 되겠죠. AI한테 붙여놓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적어줍니다. 플롯에 따라서 내용을 이렇게 제시를 해줍니다. 글 쓰는 속도는 확실히 빠르겠죠. 이렇게 적으면 챗GPT도 이렇게 적어줘요. 자, 직접 쓰실 분들은 작성 플러그 활용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로 두 가지식으로 공동의 목표와 이견이 발생했는데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식으로 때려봐가지고 의견 차이가 발생했는데 그 의견 차이가 뭔지 파악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경청을 했습니다. 의도 파악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도 파악을 해보니까 얘가 원하는 건 이런 거였고, 내가 이런 식으로 양보를 하거나 타협을 하면 괜찮다고 생각할 것 같았습니다. 받아들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양보안을 제시했고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설득이 됐죠. 그리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이런 부분 들어가면 좋습니다. 사실 설득이 됐다고 설득이 된 걸까요? 음, 이게 만약에 자기의 의견이 채택이, 팀 활동에 자기의 의견이 채택이 안 됐다면 그거에 불만을 가지고 다수의 의견을 따라가지만 협조적이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처리, 이 사람이 정말 이제 삐지진 않았는지, 설득이 된 건지 확인을 해봤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이견이 발생했을 때는 원인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왜 이견이 발생하는지가 중요하고, 소통하는 게 중요하고,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어요. 어떤 경험에서 나의 특유의 능력으로 해결했습니다. 제가 제시드린 그 경험은 학생인데 축제 부스 마련하는 거죠. 막 포장마차, 카페, 뭐 게임 이런 거 많이 하죠. 부스 만들죠. 체험 활동. 그래서 그 경험이고, 의견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 이제 제시를 해야 되겠죠. 어떤 의견이 있었는데 이견이 발생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카페식 운영을 제안했고, 그 다음에 그 이유는 어떠한 이유였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습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조직을 위한 일이야 생각했다. 음. 아니면 객관적인 이유를 적어도 돼요.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들어가면 좋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카페를 운영하는 걸 제안한 이유가 뭐냐면 다 포장마차 하니까
그래서 뭐 작년 지표를 봤을 때 90% 이상이 포장마차라서 그걸로는 차별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카페를 하는 게 조직을 위한 일이라 생각했다. 객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도 좋습니다. 근데 다른 이제 임원이 아니 포장마차 하자. 그래서 엄청나게 이유를 제시하는데 잘 들어보니까 경청을 해보니까 이 사람의 진짜 의도는 자기가 하고 싶은 메뉴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뭐 김치전을 잘 굽든지 뭐 그런 거였겠죠, 맞죠? 음. 그래서 숨은 의도가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가 좀 돋보이고 싶은 거, 메뉴, 자기가 원하는 메뉴를 팔고 싶은 게 이 사람이 주장하는 이유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요게 경청이에요. 요게 경청. 그래서 방법을 찾은 거죠. 네가 만들고 싶은 메뉴가 뭐냐? 요렇게 설득이 될 거 아니에요. 포장마차를 하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얘는. 그래서 얘가 팔고 싶은 메뉴를 갖다가 제안하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그 메뉴를 팔기에는 영업시간도 좀 조정을 해야 되니까 요렇게 영업시간도 조정해주면 받아들일 것 같았다. 그래서 그걸 제안했다. 요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공적으로 설득을 했고 후처리 혹시나 불만이 없을까 관찰했다. 그래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깨달았고 입사 후에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는 겁니다. 자, 5번 가볼게요. 또업윤리, 직업윤리입니다. 직업윤리.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직업윤리가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본인의 손해나 불편을 감수하고. 자, 요게 뭐냐면요. 직업윤리가 여러 가지 있어요. 직업윤리, NCS에서 말하는 직업윤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해관계가 없는 타인을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 스스럼 없이 나의 이익을 포기하고 노력하는 건 봉사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항목 5번은 그냥 직업윤리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정신을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직업윤리가 필요한 이유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적으셔야 되잖아요. 이 항목 적으려면 요것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많이 이제 공략해드렸죠. 이 공공기관 같은 경우 특히 중요해요. 이게 독점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전기 서비스를 공급하는 건 한전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전이 만약에 직업윤리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는 거죠. 대체제가 없어요, 이건. 봉사정신이 필요한 이유는 사실은 적극행정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 공기업 직원들 적극행정 안 하죠. 적극행정이 뭐냐면 민원인들이 필요한 걸 미리 찾아서 해주는 건데 잘 안 하죠. 사실은 이 태도가 꼭 필요한데 그래야지 공공서비스의 발전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고 AI로 쓰실 거면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요 항목을 쓸 거고 이러한 평가 지표에 따라서 이런 경험을 가지고 쓸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떠한 활동에서 어떠한 동기로 어떠한 행동을 했고 어떠한 결과가 났다를 갖다가 요약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넣어주시면은 요거 밑에 거는 그대로 적으면 되겠죠. 그대로 붙여 넣으시면 되고 AI한테 물어보면 요렇게 작성해 줍니다. 요런 거 만드는 데는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요런 거 만드는 데는 이제 뭐 되게 막 글을 좀 그럴듯하게 쓰는 것 같아요. 챗GPT가. 그래서 넣어주시면은 요렇게 왜 중요한지 적어주고 그 다음에 경험 썰 잘 정리해주고 마무리까지 잘 적어줍니다. 포부까지 굉장히 잘 적었죠. 적극적인 행정을 제공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챗GPT로 적지 않고 여러분들이 적고 싶으면 이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작성 플롯 왜 공공기관의 직업윤리가 필요한지 그 다음에 가장 지금 중요한 직업윤리는 답은 정해져 있죠. 봉사정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유. 요거는 그냥 자기 내용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내용이 아니죠.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봉사 정신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했거나 사회를 위해서 일했던 거 그런 것들을 갖다 적어주시면 되고요. 꼭 봉사 정신이라고 해서 봉사활동이 아니라도 됩니다. 조직을 위해서 아까 이제 적극적 역할 인식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조직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역할 인식을 해서 나는 손해지만 그걸 하면 손해지만 내가 이렇게 노력했다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봉사정신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성공적으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봉사정신이 너희가 원하는 건 이거 아니냐? 봉사정신이 가장 중요하다. 그 이유는 너희 독점 아니냐? 그래서 권리 침해와 국가 경쟁력 저하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이렇기 때문에 직업윤리가 중요하고 그 다음 왜 중요하냐? 자산관리공사에서 이게 중요한 이유를
제시를 해주면 좋겠죠. 봉사 정신이.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서 이런 역할을 한다. 그런데 너희가 상대하는 고객들은 신용회복 대상자들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시대에 빠져 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 지원해야 될 거 아니냐. 이 수렁에 빠진 걸 갖다가 기어 올라오게 놔두는 게 아니라 손을 잡아줘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지. 그렇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봉사정신이 중요하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워딩을 그대로 써도 돼요. 음. 수렁에 빠져 있지 않느냐.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갖다가 기어 올라오게 만드는 게 아니다. 이 신용 자산관리 캔코의 역할은 그 사람들의 손을 잡아서 끌어올려 주는 게 역할이다. 뭐 이런 식으로 면접 때 활용할 수도 좋겠죠. 이런 멘트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사례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게 꼭 봉사활동이 아니라도 괜찮다고 했어요. 이게 고객을 위한 마음도 괜찮습니다. 적극 행정한데요. 이런 거죠. 부동산 사무소에서 보니까 할아버님이 배회하신 거죠. 요즘 이제 노인분들 막 치매 노인분들 돌아다니시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이분이 걱정이 돼 쳐다본 거예요. 근데 이게 배회하시니까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너무 어렵게 설명했는지 이게 어떤 아파트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적극 경쟁한 거죠. 그래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다. 입사 후에도 그렇게 행동하겠습니다. 요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항목 5번이었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